예. 사실 이 이재명 대표의 법화 유용 때문에 이게 이 전선이 사실은 두 개로 지금 갈라져 있어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증언과 폭로와 뭐 이런 게 나오고 있고. 네네. 하지만 이건 아직도 재판에 진행되고 있는데도 가는 건지 마는 건지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제대로 네.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도 들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의가 얼마나 늦게 구현되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날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 8월 19일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2200날이 지난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더 심하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사실 이 사법적인 절차들이 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특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런 특혜를 왜 저쪽 좌파 진영에서만 특혜를 보는 건지 네. 저는 이거는 좀 따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조국 재판으로 다시 우리가 얘기를 잠깐 이제 돌아오면 말입니다. 조국 재판의 경우 1심에서 항소심까지도 거의 1년이 지금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물론 조국의 경우는 기소도 좀 늦게 됐지만 기소부터 1심까지 1심에서 2심까지 시간이 너무 지금 늘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네. 왜 조국은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특혜를 봐야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디자인을 누군가 했습니다. 설계를 누군가 했겠죠. 네. 예를 들면 사법부의 어떤 인사라든가 네. 또는 이제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군가 큰 그림을 보고 디자인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네. 이건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네네. 예. 일단 사법 지연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이렇게 재판을 계속 지연해 왔는지 정말 백서를 좀 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써야 되나요, 그러면? 아, 또 쓰셔야 돼요. 네. 네. 또 쓰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저는 정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조민이 약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조민 약혼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계좌를 살짝 공개를 했더니 조민 측에서는 뭐 어쩌다 공개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기다가 또 돈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국 씨네 가족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이 저기다 저는 돈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참 이게 참 저도 참 말하면서 참 저도 착잡한 심정입니다. 네. 지금 사실 조민뿐만 아니라요. 네. 그 정경심 씨도 네. 있을 때 네. 옥에 있을 때 영치금을 받았는데 그 영치금 2년 동안 2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풀로 찼잖아요. 풀 찼죠. 그 영치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네. 300만 원이 넘으면 영치금이 튕겨나갑니다. 네. 구조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당사자 본인이 그 안에 있으면서 계속 자기 계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서 300만 원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재빨리 밖으로 그 이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통장을 비워줘야지 또 새로운 돈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1년에 1억 2천만 원씩 약 2년 동안 2억 4천을 받은 거예요. 잠깐만요. 씨가. 그러면은 정경심은 감옥에 있으면서 영치금이 들어오면 내 통장으로 이체 부지런히 안 해서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지런히 계좌이체를 하고 네. 그걸 보내주고 이제 오늘 얼마 들어왔는지 이제 계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은 수동적으로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1억 2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가 아니고 300만 원이 차면 내 계좌로 밖으로 이체하고 그렇죠. 그럼 다시 거죠. 통장을 비워놓으면 거기 또 다른 조공 바치는 사람들이 또 돈을 채워놓고 네, 이 네. 구조였다는 거죠? 예,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재밌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이제 금액이 제가 보기엔 좀 의미가 있냐면은 네. 사실 정경심 씨가 동양대에서 교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거기서 받는 월급이 있어요. 네. 그 영치금이 받는 게 1년에 영치금 1억 2천이 되는데 그게 동해대 월급보다 많습니다. 연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참 본인이 학위 따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동양대 있을 때보다 네.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의 처벌을 받고 있는 네. 옥에 갇혔을 때 버는 게 더 많다는 게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고요. 재밌네요. 저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명치금 준 사람들 뭐 네, 조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그 사람과 지금 조민한테 약혼했다고 해서 계좌 열었을 때 네. 그걸 보내는 그 사람들 같은 아마 사람들까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겠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맹목적인 거고 네.
가스라이팅이 된 거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러이러해 하기 때문에 내가 보내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좌가 보이면은 네. 누군가 계좌가 알려주면은 네. 그냥 넣어야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는 조민 씨도 계좌를 실수로 자기는 계좌를 열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약간 안 믿어져요. 네. 대부분 그래 보죠. 자기 유튜브인데 네. 자기가 버튼 누르고 PD랑 말을 맞춰서 하는 건데 네.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밀한 사적 정보예요. 의료 정보라든가 계좌번호라든가 주민번호 같은 것들은. 네.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열었다는 거는 네. 한 번 열리면 그게 캡처가 되기 때문에요. 네. 오래 안 띄워도 돼요. 그럼요. 방송 내내 띄울 필요 없이 잠깐만 맞아요. 몇 초만 올려놔도 그걸 캡처해서 공유를 해버리면요. 네. 아까 말했던 정경심 씨한테 맹목적으로 네. 조명받았던 그런 분들이 네. 조미한테도 아마 바치지 않았을까. 와, 그러면은 지금 조국이 오늘 저 법정 구속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면 여기도 그럼 한 1억 2천만 원 땡길 수 있는 겁니까? 연간? 더 땡길 수 있나요? 그걸요. 영치금 계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비우는 속도를 빨리 하면요. 2억도 가능합니다. 1년에? 1년에 2억도 가능합니다. 와, 그러니까 조국 대박.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해온 패턴을 봤을 때 네네. 굉장히 성실하게 비울 거예요, 아마. 그렇죠. 항상 깨끗하게 0에 가깝게 비우고 나서 네. 영치금이 늘 좀 큰 금액이 들어와도 다 받을 수 있게 그래서 비워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랍네요. 그러면은 이제 조민 씨는 밖에서 유튜브에서 돈 벌고 정겸심 씨는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2년 동안 2억 4천 벌어갖고 나왔고 네네. 여기는 야 진짜 할 말이 없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런 조국 지금 이제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황당한 게 초는 윤석열 정권이 왜 탄생했을까? 국민들이 찍어줬으니까 탄생을 한 건데 민주당 안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왜 탄생했냐 지금 서로 책임론을 막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1번 조국, 2번 추미애, 3번 박범계 막 이러고 자기네끼리 난리가 났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워낙 정치를 오래 해오셨으니까 민주당에서 이 조국을 비롯한 뭐 임종석 이런 친문 계열 사람들을 어느 정도 품고 갈 것이다 혹은 어느 정도 손절할 것이다 예상을 하십니까? 그게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딜레마일 겁니다. 네. 딜레마고 조국의 존재를 네. 이재명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계륵 같을 거예요 아마. 계륵. 있으면 뭐 좋고 또 버리자니까 좀 아깝고 네. 이제 이럴 거예요. 왜 네. 그러냐면은 조국 같은 경우는 분명한 자기 지지층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렇죠. 그 정경심 씨라든가 조민한테 조공하시는 분들 네. 그런 팬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선거는 자기는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당권을 누구한테 넘길지도 아직 정하지도 않았고 예. 총선에서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물론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넥스트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네.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조국 같은 그런 팬덤층, 조국의 네. 지지층 사람들을 버리는 거는 네. 자기들은 이게 손해일 수 있다. 네. 어쨌든 안고 가자. 뭐 이성적이고 중도층이고 보수층에서는 싫어하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 측에서는 단단하게 네. 우리 좀 지탱할 수 있는 지지층이지 네. 않겠느냐. 네. 그래서 버리자니까 그렇고 안 버리자니까 그렇고 하는 딜레마 속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랑 그 친명 쪽에서는 야 임종석 나오지 마 혹은 험지루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본 기사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것이 임종석 씨가 전화를 10번 이상 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한 번도 안 받았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기사에 보면은 결국은 이 올해 8월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임종석을 중심으로 해서 친문 그룹들이 다시 당권에 도전할 수 있고 그 핵심 포스트에 임종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친명을 동원해서 임종석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분석 글이 나온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임종석하고 조국하고는 또 결이 다른 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때 사실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네. 이건 이제 음모론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그 조국 사태 배후에 혹시 임종석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때 당시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나왔었어요. 네. 나와가지고 네. 본인이 네. 넥스트 포스트 문재인이 되고 싶은데 네.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조국이다 보니까 네. 조국을 조기에 내려앉히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것도 음모론이죠. 어떤 네, 음모론 음모론이죠. 확인된 건 아닌데 네. 그런 얘기 있을 정도인데 그 정도로 사람들은 조국과 임종석을 같이 갈 수 없는 관계라고 아하. 보고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도 네. 아마 친문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네. 이재명을 주저앉혀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을 카드가 쓸모가 있는 거예요. 조국하고 임종석 물과 기름 관계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조국을 처치가 바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네. 곤란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조국은 감옥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서 키워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미지로만 있을 뿐이지 현실에서 자기한테 위협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키워주는 건 자기 사실 손해보는 거 없는 거죠. 네. 저절로 사법부에 이제 사법부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아, 이게 재밌네요. 오, 이 분석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친문은 사실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선별을 하자면 조국은 팬은 많고 위협성은 적은 사람이고 네. 임종석은 팬은 적지만 자기가 당권에 새로 한 번 더 당대표를 하는데 방해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오, 여러분 이 분석 재밌죠? 네. 야, 재밌는데요. 근데 우리 지금 저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옥테크, 조국 일가의 감옥 테크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우, 용어가 좋습니다. 옥테크. 예, 옥테크. 전무후무한 테크입니다. 아, 진짜 감옥 옥테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죠.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네, 네.